네, 티스페이스 교육 담당자 박수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컴퍼니 들림의 최윤영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들어오셨죠? 제 얼굴 잘 보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학부 때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때 이제 민요, 경기민요, 서도민요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국악 작곡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미술하고 음악을 이제 병행해서 이제 이렇게 배워왔었고, 아버님의 권유로 미술대학을 진학을 했지만 저는 원래 음악을 무척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서 제가 하는 음악 예술 분야의 그 폭이 넓어지고 남들과 이제 다른 창의적인 시선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중기부 예비 창업 지원을 받아서 주식회사 컴퍼니 들림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 이전에서는 토속 민요를 채집하고 발굴해서 그것을 이제 대중한테 알리는 공연, 음반,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경상도 민요 보존회, 산여 어린이 민요 합창단의 대표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컴퍼니 들림이라는 회사는 현재 그 오픈 국악이라는 예술인 매칭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공연, 온라인 공연장을 또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현재 그러니까 제가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제 얼굴 안 보이고 제가 PPT를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PT 보이시죠? 네. 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의 사회와 경제 시스템 전반적으로 융화돼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차세대의 산업혁명을 예. 지금 괜찮은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어디까지 제가 했는지 어쨌든 4차 산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산업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직업도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도 생기고 또 많은 또 다른 직업들이 생기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런 단순한 계산 업무나 뭐 정해진 매뉴얼대로 반복하는 업무 같은 것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굉장히 감소할 확률이 높고 현재도 그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은 어떻게 변모를 할지,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늘의 주제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은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기술 매체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도구로 활용해서 이제 문화예술을 가미한 창의성과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예술 작품을 만든다거나 뭐 3D 프린터로 입체 작품을 만들고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영상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은 지금은 흔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연도 미디어나 홀로그램 등을 사용해서 공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과거에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도 과거에 무수하게 미디어 아트나 다른 기술적인 것과의 공연을 이제 콜라보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내부에 이런 것들을 콜라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작업들을 10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다 돈이 드는 일이에요. 뭐 늘 느끼지만 좋은 문화 콘텐츠 기획은
이런 것들은 기본이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그 외부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문화예술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10년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술가도 예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와 협업을 해서 하는 시대이며 내 분야 외에 다른 분야와 융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앞으로 더욱 혁신적으로 변화를 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우리가 이제 가해야 되고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뭐 어느 직업이 안정적이고 유망할지 그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만큼 스스로 이제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자존감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로 다른 전공과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인 만큼 타 종목에 대한 그 유연성을 가지시고 기본 정보를 익히고 책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으로 꼽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이 역량만큼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그 창의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뭐 타고나는 거 아닌가 창의성은. 그래서 뭐 이렇게 신경을 덜 쓰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한 15년 동안 해왔는데요. 해본 결과 창의력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이 될 수 있고 늘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시도해 보시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과거를 돌아보면 그 기술 발전은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부 때 아까 회화과 서양화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구사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4년제 미대의 수업은 주로 이제 인체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누드를 그리거나 뭐 인체에 대한 그런 해부학을 배우거나 그리고 이제 뭐 정물화나 풍경화 뭐 이런 것들을 유화로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을 했었는데요. 제가 3학년이 돼서야 이제 추상화를 그리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커리큘럼을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 순수 회화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 잠깐만요. 예, 여기서 이걸 키면은 수락이 안 되는. 예. 그런 방식이 이제 순수 회화를 중심으로 이제 과거에는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었죠. 이렇게 그 회화는 수천 년간 그 자연을 그리고 사물을 묘사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거나 개인의 모습을 초상화로 기록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프랑스의 이제 화학자이며 사진술의 발명자인 조세프 니세포르 니에푸스가 세계 최초로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사진 이미지를 하나 보겠는데요. 예, 이게 그 최초로 이렇게 찍은 사진 촬영에 성공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그 이제 이후에 이분이 이렇게 한 이후에 회화는 더 이상 이제 현실을 재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미술 시장이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상주의의 화가들입니다.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물체들을 색과 그림으로 이제 그리고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증기기관차 발명과 미국의 존 랜드라는 사람이 발명한 튜브, 물감을 튜브에 담아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서 야외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쉽게 이제 이동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동이 편리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차 산업 시대의 예술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변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고유의 영역이었던 문화예술 창작에서 기계나 로봇,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사 창작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흐나 렘브란트 화풍을 그대로 따라하는 AI가 화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필즈곡 스타일로 작곡하는 컴퓨터도 네,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모방은 사람들도 그 작품을 분석하면은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지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저도 과거 이제 15년 전부터 한 밴드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지금도 난리굿이라는 이제 그 기타, 뭐 베이스, 드럼, 피아노 이런 밴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밴드 멤버들과 곡을 창작하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집을 빌려서 워크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멤버 4명이 곡을 써보기로 한 건데요. 그 주제의 슬픈 분위기 곡, 기쁜 분위기 곡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저는 항상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을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가지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곡 분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대중이 좋아하는 코드의 흐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픈 분위기에 코드의 분위기가 있고 기쁜 분위기의 곡들을 분석해서 그 코드의 유형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곡을 쓰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조금 적더라는 겁니다. 시중에 이제 이런 분석하는 음악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는 이런 곡 분석이라든지 화풍이라든지 그림의 패턴들을 인공지능이 학습과 분석을 토대로 예술활동을 어떤 계산된 범위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4차 산업시대의 예술가는 살아남을 거야. 왜냐하면 창의적인 그런 형태를 띠는 종목이라 모방이 힘들고 로봇은 따라하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감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지금은 AI 그들도 인간 못지않은 창의력과 인공적인 어떤 감성 그런 뭔가 독특한 것들이 그림과 곡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혹시 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시겠지만 이름이 딥드림입니다. 딥드림 그리고 트위터에서 나온 딥포저 그리고 넥스트 렘브란트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캔, 아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학습한 그 미술의 화풍과 질감들을 생생히 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이미지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